안녕하세요. 저는 사업하다 쫄딱 망해버린 남편과 이혼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들이 볼 땐 사업 망했다고 남편을 버린 여자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면 아무도 저에게 손가락질 못할 겁니다. 시댁에 갔다가 시모가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면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범아, 저렇게 착한 아내가 어디 있니? 불쌍하니까 그 여자는 빨리 정리하거라. 알았지? 인생이란 게 원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던 사업도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바람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뿔도 없는 남편 놈을 완전히 개털로 만들어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편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였습니다. 시댁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죠.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김장에 참여해 볼 정도로 시어머님은 저한테 어쩌다 한번 전화하시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님, 이번 김장은 제발 같이 해요. 네? 늘 하던 건데 이거 뭐 힘들다고 바쁜 며느리까지 불러. 괜찮아. 우리 수영이 편에 김치 보낼 테니까 맛있게나 먹어줘. 제가 이렇게 시댁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시댁은 식구가 없습니다. 남편은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랐고 아버님은 젊은 시절 일하시다 사고를 당해서 팔이 불편한 상태로 집안 모든 일은 어머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결혼하고 난 뒤 어머님은 혼자 아버님 챙기며 사셨고 그럼에도 저희를 찾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 때도 저한테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끝내놓으시고는 남편한테 김장김치를 들려보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친정에서 김장할 때 남편을 데리고 가서 고생 많이 했는데 괜히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셨을 걸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에 김장할 때가 다가오면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언제 하실 건지 물어보곤 했네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힘들까봐 부르지 않으셨는데 너무 하고 싶다고 제발 좀 같이 하자고 부탁드려서 딱 한 번 김치 쏙 넣는 것만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 준비는 전날 다 해놓으셨고 남편과 결혼 후 몇 년은 혼자 시골 가셔서 이모님들과 김장을 하셨고 그러다 집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2주 전부터 계속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결혼 후 매년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통화 후 이틀 뒤 남편 불러서 김치 챙겨 보낸다고 연락이 올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도 길어야 20분이었어요. 어머님, 오신 김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세요. 제가 고기 사다 놨고 밥만 하면 돼요. 아니면 길 건너에 숯불갈비 맛있는 집 있는데 가서 드실래요? 아니야.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편해. 아버지도 식사 챙겨야 하고. 아버님은 저희가 모시고 오면 되죠. 맞아요, 엄마. 그렇게 하세요. 둘이 오붓하게 가서 먹고 와. 집에서 고기 구울 거면 우리 수영이 시키고. 여자한테 가스불 안 좋아. 알지? 평소 아주 조용하신 분이라 집에 오셔도 딱 하실 말씀만 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 가시는 편이었어요. 생강차 한 잔 마시고 딱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차에 저는 딸을 낳았는데 어머님은 정말 부지런하셨습니다. 조련에서 2주간 있다가 친정엄마와 함께 집에 왔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놓으셨나 보다. 정말이네. 아, 그럼 좀 계시다 가시지. 내가 전화해 볼게.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집에 왔어? 네. 그런데 왜 바로 가셨어요? 올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나왔지. 애 낳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좀 있어서 내가 락스로 닦고 환기까지 시켰는데 냄새가 날지 모르겠네. 락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됐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내가 수영이 편에 보낼게. 저희는 결혼하고 대단한 거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님과는 당연히 사이가 좋았고요. 아버님이 사고로 팔을 다치셨을 때가 남편이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혼자 자식 키우며 일까지 하셨으니 같은 여자로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은 전혀 아니었어요.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 없었지만 결혼 후에도 아무 터치 없고 자주 연락하는 분도 아니어서 이런 시댁을 만난 건 진짜 행운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만 없이 챙기고 살았습니다. 하나 불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도 그러시지만 남편에게는 더욱 아무 말을 못 하셨습니다. 아들인데도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남편 때문에 저희 집에 잘 안 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남편이 저한테는 애교도 부리고 잘했지만 시댁만 가면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께 무뚝뚝해서 무슨 말을 해도 툭툭 내뱉다 보니 저한테 많이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침개 좀 먹어봐. 됐어요. 그러지 말고 좀 먹어봐. 식으면 맛없어. 따뜻할 때 먹어. 아이, 됐다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빨리 와서 안 먹어? 어머님이 힘들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집에서 만들어도 이런 맛이 안 나요. 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건 뭐든 다 맛있지 뭐. 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건 돈 아까워. 비싸기만 하고 이런 맛이 안 나거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시댁에 가면 저는 시부모님과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죠. 평소에도 저는 남편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어머님께 잘하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웃으면서 딸부터 찾던 사람이었는데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어요. 왔어? 얼른 씻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니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길래 자기야, 안 씻더라도 옷은 갈아입어야지. 알았다고. 평소와 좀 다른 모습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물어보려는데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짜증날 때가 많으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까지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도 이런 적이 없었으니 이날은 더 말 걸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는 제사가 있었고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못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딸만 기다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저도 일찍 가서 돕지만 평일엔 일을 마치고 가야 해서 시댁에 도착해보면 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건 그저 다 완성된 음식을 상위에 올리는 것뿐이었네요. 저만 보면 착한 우리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제사 많은 집에 시집와 고생만 시킨다고 하셨지만 정작 고생하고 사시는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 이거 전 좀 챙겼으니까 가져가서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와줘서 내가 고맙지. 저도 사람이라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딸 목욕에 저녁까지 챙겨야 해서 사실 녹초가 되는데요. 시댁에 들러야 하는 날은 더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가는 날에 가기 싫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싸주신 음식을 챙겨서 집에 왔는데 눕는다던 남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겉옷도 벗지 않고 소파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우, 술 냄새! 아우, 자기야, 일어나 봐, 좀! 그냥 둬. 안 씻어도 되니까 옷이라도 벗고 자. 아이, 싫다니까. 뭔 일이 나긴 났구나 싶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은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맨정신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은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미안해. 영은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괜찮아. 어떻게 매번 잘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제 쉴 때도 됐어. 좀 쉬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응?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 다른 말 하지 않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하던 사업인데 망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월급 받으며 일했던 직장이 망한 것도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가며 키운 회사여서 남편은 아마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나서도 남편은 어떻게든 그 회사를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따로 퇴근 시간도 없이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니 사는 게 달라지긴 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남편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관리비에 도시가스, 핸드폰비, 보험료, 거기다 식대에 딸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부담이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전에는 먹고 싶은 게 눈에 보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샀고 특별한 날 케이크가 먹고 싶으면 1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케이크라도 부담 없이 사곤 했습니다. 외식도 20만 원 넘게 나와도 그냥 계산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 저희는 씀씀이가 달라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을 줄였고 한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가 신경 쓰여서 틀면서도 내내 돈 걱정이었습니다. 먹을거리는 아직 여유로운 편이나 양가에서 반찬을 주시니 감사하게 받았고 대신 외식은 특별한 날이라도 되도록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케이크도 5만 원을 넘어가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껴도 딸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아 여전히 좋은 걸로만 사다 먹이지만 그 외에 옷을 살 때도 인터넷이나 백화점 세일할 때 2월 상품을 주로 사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던 여행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남편 덕분에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말이죠. 맞벌이라서 가능했지만 저보다 남편이 좀 더 많이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 망하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동안 바쁘다며 집안일에 소홀했는데 제가 일하고 집에 오면 집 청소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기 왔어? 얼른 와.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어쩐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 그런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요리 쉽게 봤는데 손이 많이 가네. 해보니까 힘들지. 자기는 일도 하고 집에 와서 밥도 하고 어떻게 다 했냐. 대단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줄었지만 그만큼 아껴 쓰면서 저는 더 부지런해졌고 남편과 사이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좋은 점도 많아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네요. 저는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을 갚아야 했고 매달 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자기야. 응? 고마워. 갑자기 뭐가? 그냥 다 내가 사업 쫄딱 망했다고 하면 화낼 줄 알았는데. 화를 왜 내? 내가 회사 그만두면 자기는 화낼 거야? 아니지. 나도 똑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나 다시 일어설 거야. 재기한다고. 믿어. 그런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쉴 땐 확 쉬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될 거야.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딱 1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 지금까지 사업만 하던 사람이어서 쉬는 동안에도 회사를 알아볼 생각보다는 사업 구성에 몰두했습니다. 참 다행히도 저는 얼마 뒤 승진을 했고 그 덕에 연봉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봤자 매달 받는 월급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그래도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돈 문제 빼고는 저한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땐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모든 행동은 여우짓이었는데 불쌍한 척, 착한 척 하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네요. 친정에서는 남편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용돈은 필요 없다 하셨습니다. 원래도 용돈을 드리면 딸한테 필요한 옷이며 신발이며 사주시곤 하셨는데 시댁에도 보내는 만큼 똑같이 하는 거라고 해도 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댁은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일을 안 하시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용돈을 타 쓰는 게 당연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남편도 언제까지 놀 수만은 없었기에 아쉬운 대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현장직이라 늦게까지 일해서 야근 수당까지 챙기면 돈이 좀 된다고 하길래 해보라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며 월급을 못 받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돈은 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시댁과 불화도 없고 남편도 노력하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분명 오겠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업 망해서 생긴 빚은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도 갚았고 남편이 끝까지 미련이 남아 가지고 있던 사무실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빚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가야 했고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일찍부터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함께요. 어머님, 저는 제가 할게요. 이거 고구마도 할까요? 그래, 그것도 하라고 다 잘라놨어. 네. 자기야, 뭐해? 얼른 계란부터 풀어. 알았어. 저는 이날 좀 바빴습니다.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했고 딸이 저만 찾다 보니 음식을 하다 말고 딸하고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받고는 나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전에 사업할 때 친하게 지냈던 거래처 형인데 사업 관련해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네. 많이 늦어? 아니, 한 2시간 정도? 금방 다녀올게. 미안. 일 때문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래도 남편 없이 제사 준비를 할 때가 많았으니 남편 없다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다 모인 거라 남편 혼자만 빠지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2시간만 나갔다 온다고 했던 남편은 연락도 없이 해가 지고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다 만들었고 뒷정리를 하다가 오긴 오는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혹시 우리 수영이한테 전화하니? 네. 얼마나 더 늦는지 물어보려고요. 나도 내가 전화해 볼게.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도 시키게. 네, 그러세요 그럼. 그런데 어머님이 제 앞에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남은 설거지를 했는데 냄비가 팔팔 끓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머니께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안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려는데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하고는 진작에 통화를 끝낸 줄 알았는데 아직도 통화 중이셔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길어지나 싶어 듣게 됐는데요. 아까 내가 바로 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출발을 안 했어?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제사 지낼 시간 맞춰 오다니. 그 전에 와야지. 아범아 제발. 저렇게 착한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불쌍하니까 그 여자는 빨리 정리해. 응? 그 말 정말 믿어도 되는 거지? 저번에도 정리한다고 해놓고 계속 못 끊어내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일단 빨리 와. 좀 황당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얘기 같았거든요. 아니, 제 얘기여서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제가 왜 불쌍하다는 걸까 싶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리 다 했으면 좀 앉아서 쉬지 않고 뭐해? 네? 이 냄비는요? 끓어서 일단 불을 끄긴 했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돼지고기 삶으려고 물 올려놨는데 깜빡했네. 고기만 삶으면 되니까 넌 가서 좀 쉬어. 편하게 누워있던가. 아이 그리고 아범 곧 들어온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화 내용이 이상했기에 어머니께 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통화하신 걸 보면 제가 알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여자를 정리하라는 말은 분명히 바람인데 이걸 어머님이나 남편이라 바른대로 말해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늦어서 미안하다며 들어왔고 그렇게 제사를 끝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딸을 씻기고 재우고 나왔더니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누군가와 톡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팔려서는 제가 옆에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하냐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해? 깜짝이야. 무슨 비밀 문자라도 보내는 거야? 무슨 소리야? 아까 그 형한테 톡 좀 보내고 있었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를 들킨 것처럼 당황하고 심지어 식은땀까지 흘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믿었던 남편이라 설마 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은 아니겠지 생각했어요. 바람이 맞다면 남편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이날 남편은 괜히 멋쩍어 하면서 피곤하다며 혼잣말을 반복하더니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남편의 핸드폰을 어떻게든 봐야겠다 싶었던 저는 잠이 쏟아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넘었고 남편이 골아떨어지자 저는 핸드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별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깨면 시댁에서 어머님께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거실로 나가지도 않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대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짐작한 대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시모도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남편과 통화할 때 빨리 정리하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뭐였냐 하면 남편과 바람난 상대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는데 두 명 중 한 명은 나이가 매우 어렸고 연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둘이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저것 구분할 것도 없이 다 캡처를 했고 영상으로 촬영도 해놨습니다. 이날 제가 받은 충격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누우면 너무 열받아서 결국 잠이 오지 않아 꼴딱 날을 새버렸어요. 뜬 눈으로 날을 새고 아침이 되자 남편은 일요일이라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남편의 자고 있는 얼굴을 보면 그저 안쓰럽고 짠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입까지 벌리고 자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주먹을 부르더군요. 감쪽같이 저를 속인 것에 대해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았어요. 자기야, 일어나 봐. 왜? 주말인데 늦잠 좀 잘게.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 예진이 좀 봐. 약속?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그래? 어쩐 일로 주말에 약속을 다 잡았어?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얼른 일어나서 예진이 밥 먹이고 책도 읽어주고 해. 알았어. 그런데 집을 나와 제가 만난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그 어리다는 여자였어요. 아침에 남편이 자고 있을 때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만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남편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인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알고 했으니까 괜히 다른 말 할 생각 말고. 저 정말 몰랐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술집이요. 술집이요? 아니, 여자들 불러서 노는 그런 술집 말고 그냥 동네에 있는 맥주집이었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남편분이 저한테 맥주를 쏟았고 그 일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알려줬어요. 세탁비 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정말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업하고 있다고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면서 가끔 연락해도 되냐고 하길래 유부남인 걸 제가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연락해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정말 연락 주고받고 몇 번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진 게 전부예요. 진짜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둘 사이는 깊은 연인 관계 이런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이라는 걸 하려면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이 여자는 정말 모르고 만났으니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난 겁니다. 그쪽한테 제 남편이 무슨 말로 본인을 소개하고 꼬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진 거 하나 없어요. 있는 거라곤 어머니랑 몸 불편하신 아버지뿐인데 저 이혼하고 이 남자 가지려면 가지든가요. 대신 이혼 절차 밟는 동안 만나는 거 걸리면 그땐 저 소송할 겁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난 거니까요. 그랬더니 소송이라는 말이 무서웠는지 자기도 속았다고 울면서 억울해했는데 알아서 연락 끊겠다고 하길래 그 말 듣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와 헤어질 때 알아서 조용히 연락 끊겠다고 하더니 저와 만난 사실도 말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신경 쓸 일은 많은데 이날 참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간 남편에게 속은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그냥 이혼 도장 찍고 끝낼 일은 아니다 싶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유부남인 사실도 알고 있고
딸까지 있는 걸 알면서도 만난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이 상간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척이나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머님만 생각하면 남편이 사원망하고 집에서 저러고 있어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톡을 보니 어머님은 한참 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어머님도 미워졌습니다. 남편을 어려워하던 어머님이라 알면서도 말릴 수 없었겠지만 저한테 미리 알려만 주셨어도 바보처럼 속고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하루에도 여러 번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장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 없어 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뭐든 다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 차 키도 줬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줬고요. 당장 쓸 돈 없으니 제 신용카드도 한 장 줬네요. 남자든 여자든 나가서 돈 없으면 그거 정말 서럽잖아요? 그런데 저 모르게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으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바람도 바람이지만 남편은 저한테 말하지 않은 빚이 더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하던 사업 말고 결혼 후 저 모르게 상간녀와 새로 차린 회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쫄딱 망해버리면서 빚이 생겨버렸는데 저에게 말하자니 상간녀의 존재가 들킬 것 같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는 공장 다니면서 번 돈을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영은아 미안해. 공장에서 대금 받을 게 밀렸다고 하면서 이번 달에 월급이 안 나왔어.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신고할 수도 없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월급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남편이 이미 힘든 상태인데 월급까지 못 받아서 좌절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댁을 얼마나 잘 챙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남편에게도 잘했다는 건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이혼하고 갈라서면 그만이었지만 남편에게 제일 무서운 건 돈이었으니 돈줄부터 하나씩 끊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악자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남편은 출근할 때 제가 타라고 준 차를 끌고 나갔고 퇴근하고 바로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늦게 들어오는 날은 100%였습니다. 상간녀를 만나고 오는 날이었죠. 그런 날은 제가 또 놓치지 않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한두 푼도 아니면서 태평하게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 누굴 탓하겠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죠. 밥은 먹었어? 먹었어. 예진이는 자? 지금이 몇 시인데 당연히 자고 있지. 그래, 늦게까지 일하고 왔더니 피곤하네. 나 먼저 잘게. 그래, 얼른 자. 저는 남편이 들어와서 일찍 자면 오히려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제 일상은 늘 이랬어요. 친정에서 딸을 하원시켜 주셔서 봐주셨기에 퇴근하고 친정으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남편이 딸을 보고 집안일도 했지만 그것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도 하니 그냥 넘어갔던 거였죠. 암튼 친정에서 보통 딸을 봐주시고 저녁까지 먹여주실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저는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재우느라 그때까진 집안일엔 손도 못 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딸 재우다가 옆에서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집안 꼴을 보고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독하게 마음을 먹었었죠. 그때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싶네요.
저는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난 뒤 이제 슬슬 돈줄을 끊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지금 밥 먹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하네.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내가 말한다는 거 깜빡했네. 정지시켰어. 아니, 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용카드는 한 장만 쓰려고. 자기 체크카드 있잖아. 그거 써. 아, 이게 뭐야? 쪽팔리게 진작에 말하지. 다음은 차였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더라고요. 뭐해? 출근 안 해? 아니, 해야지. 그런데 차 키 못 봤어? 차 아빠 드렸어.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한테 드리더니. 저는 원래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면서 회사차가 있어서 그걸 타고 다녔고요. 그런데 사업 망하고 남편은 회사차도 다 정리했죠. 제가 타던 경차는 친정에 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큰 차를 타야 하지 않겠냐며 친정 부모님이 처음에는 SUV로 새 차를 뽑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싶어서 거절했더니 아빠가 차를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차를 쓸 일이 별로 없으셔서 집에 큰 차를 모셔두기만 한다며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한다고 가져가라고 하셨죠. 원래 아빠 차였잖아. 다시 드렸다고. 저번에 보니까 내가 차던 경차가 도로에서 한번 퍼진 적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드렸어. 나 잘했지? 어? 그런데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고 드리지. 지하철 타면 바로잖아. 늦겠다. 얼른 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떠봤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는데 요즘 뭐 한다고 이렇게 늦어? 뭐 하긴 일하지. 정말 일하고 들어온 거 맞아? 갑자기 왜 이래? 핸드폰 줘봐. 핸드폰은 왜? 뭐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아이, 있긴 뭐가 있어. 너 나 못 믿냐?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난 내 핸드폰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 자기 이러면 더 수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 자신 있게 보라고 하고 줬을 텐데 절대 보여줄 수 없었겠죠.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이날 남편은 뭔가 불안했는지 혼자 화를 내다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고 그대로 액정이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고생했냐 소리는 못할 망정 의심이 나는데 화가 나냐 안 나냐? 그냥 쇼였습니다. 액정이 나가버리면 제가 핸드폰을 볼 수 없으니까 일부러 던진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아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준비부터 상간녀 소송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더 남편을 쥐뿔도 없는 개털로 만들고 이혼하려고 했던 건 바로 상간녀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에서 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땐 그냥 거래처 정도로 연락하고 지냈던 것 같은데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암튼 사업이 망하면서 그 여자가 떠나려고 하자 남편이 붙잡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대화 내용을 직접 제 눈으로 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배신감도 컸고요. 시모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상간녀가 먼저 정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빨리 정리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암튼 이날 남편은 핸드폰까지 던져가며 크게 화를 냈는데 정확히 열흘 뒤 상간녀한테 소장이 도착하면서 남편은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남편은 당황했고 어떻게든 변명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영은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 무슨 오해일까? 그냥
회사 거래처 사람이야. 그래? 그 소장인가 뭔가 때문에 내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는데 법원에 얘기하면 취소되는 거 맞지? 글쎄, 나도 이런 소송은 처음이라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취소가 된다고 해도 난 그럴 생각이 없어서 말이야. 영은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뭘 빌라는 거야?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는 날은 그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 일하다 보면 늦게까지 같이 있기도 하잖아. 너도 회사에 남자 직원하고 같이 일하면서. 맞아. 그런데 난 회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지 너네처럼 모텔에서 일하진 않아. 그 말에 남편은 놀랐는지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을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 괜히 말실수했다가는 더 큰일이 날 수 있겠다고 말이죠. 너 어차피 가진 재산도 없어서 위자료 받을 것도 없는데 좋게 끝내자. 도장 찍어. 이혼하자는 거야? 응. 아니, 이혼을 뭐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혼인데? 남들처럼 재산분할 이런 거 하려고? 양심도 없다. 하긴 양심이라는 게 있는 놈이었다면 애초에 바람 같은 건 피우지도 않았겠지. 설마 내 집에 욕심내는 거 아니지? 밖에 나가서 나 몰래 더럽게 놀아놓고 딸하고 내가 살 집, 이 집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재산 분할은 별개라고. 알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욕심내지 말라고. 나랑 이혼하면 너 감당되겠냐? 안 될 건 뭔데? 남편은 이날 그 빚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못 갚은 빚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혼하게 되면 그 빚은 나누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집도 절반은 자기 몫이니 어떻게든 받을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김현정 그 여자랑 어머니하고도 만났다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데도 바람난 여자 데리고 오니 좋다고 만나셨나 봐? 그런데 그거 아냐? 이런 경우 니네 엄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소송하고 싶으면 해줄게. 너도 니네 엄마도 다 고소해서 버는 족족 아주 위자료로 털리게 해줘? 재판으로 가면 네가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빚은 내가 모르는 거라 나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소송을 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엄마가 너한테 정말 잘해주지 않았어? 맞아. 잘해주셨지.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잖아. 네 여자 관계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이 잘해주신 만큼 나도 잘하고 살았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고 힘들어도 어머님이 좋아서 더 챙기고 살았다고. 그런데 네가 생각을 해봐. 우리 엄마가 나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말리기는커녕 그 남자랑 다 같이 만나 밥도 먹고 그 남자가 사주는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여전히 너한테는 잘해줘. 하지만 너한테 내가 바람난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하는데 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생각해보라고. 엄마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그걸 용서가 될 것 같아? 넌 그게 되냐? 이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시댁에 말했는지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영은아, 내가 아들이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어. 내가 평소에 아들 어려워하는 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 여자가 어머님한테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줬다면서요? 선물 받는 건 좋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 무서워도 그렇지 자식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다 큰 아들이 부모 말 듣는 거 봤어?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모두가 어머니 아들처럼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없이 그 여자랑 둘이 만나신 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시모도 남편도 제 앞에서 아무 말 못했고 남편과는 소송 없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죠. 이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와 남편 사이는 더 멀어졌는데요.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이제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삶이 막막했을 겁니다. 빚도 많은 상태였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게 생겼으니까요. 제 목적은 이거였어요. 쥐뿔도 없는 놈,
개털로 만들어버리고 이혼하는 거요. 사업을 오래 했고 회사 운영도 제법 잘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따로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당연히 그 통장도 깨버렸네요. 한마디로 남편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찬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면서 두통 때문에 약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툭하면 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상간녀가 거짓말을 하느라 소송 기간이 계속 길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었고 제가 받을 위자료만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드디어 상간녀 소송이 끝났고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걸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생한 보람은 있었네요. 저희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친척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저를 욕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될 땐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망했다고 남편을 버리는 거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거고 따지고 보면 남편 덕에 호강하고 산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저도 일해서 똑같이 생활비 부담하며 살았고 사업 망해서 진 빚 일부는 제가 갚았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일해서 남편과 시댁까지 필요한 지출은 제가 다 부담했으니 남편 덕만 보고 살았다는 말은 사실 좀 억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얼마 안 가 남편의 진짜 모습이 주변에 다 알려졌으니까요. 상간녀는 소송이 끝나고 전 남편과 계속 만날 줄 알았는데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본인 사업 말고는 힘쓰는 일이었는데 제가 봐도 언제까지 공장 다니며 현장직에서 일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상간녀 도망가고 갚을 빚은 많으니 다시 사업해서 돈 벌어서 성공을 꿈꾼 모양이었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특히 전 남편이 하던 사업 분야는 워낙에 좁은 시장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업계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다 해도 거래처로 같이 일할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전 시댁에서는 전 남편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전 시모가 저를 다시 잡으라고 했다는 말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딱 보니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양이었어요. 집에는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거 나 어디다 손을 대? 내가 좀 들어줄게. 나 혼자도 충분하거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진이 만나는 날도 아닌데 왜 왔어? 내 물건도 좀 찾을 게 있고. 놓고 간 물건은 한 번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별로 없던데? 실은 너 보러 왔어. 자랑은 아니지만 나 깔끔하게 다 정리했어. 뭘? 여자를?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리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하셔. 니네 가족이 나 보고 싶다고 하면 가서 인사라도 해야 하냐? 나한테 평생 가져갈 상처를 주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찾아와서는 뭐? 다시 시작해? 저는 이날 너무 열받아서 장본걸 내려놓고 대파를 꺼내 실컷 때려줬습니다.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니, 아프다고.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좀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당연히 아쉽겠지. 나 같아도 붙잡고 싶겠다. 혼자 돈 벌어와 애 키워 살림 잘해 시댁에 잘해. 넌 앞으로도 이런 여자 못 만나. 나도 알아.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그걸론 부족하지. 앞으로는 쭉 평생 후회하고 살아. 그게 네 인생이야. 참, 빚도 갚아야 하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겠네.
그리고 네 딸한테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고 싶으면 제발 좀 정신 차려. 네가 다시 사업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도 난 너랑 잘해볼 생각 없어. 확실하게 말해줬으니까 혹시라도 또 찾아와서 헛소리하면 그땐 이렇게 안 끝내. 알아들었어? 전 남편은 이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바람만 안 피웠어도 지금쯤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다 싶었겠죠. 집에 올라가서 전 남편이 돌아갔는지 창문을 내다보니 한참을 바닥에 앉아있다가 힘없이 걸어 들어가는 걸 보는데 불쌍하기보다는 이제야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깨달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전 남편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해도 재결합은 제 인생에 없는 일이고요. 저는 그 난리를 겪고 나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딸과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도 좋습니다. 꼭 아빠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 딸에게는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딸과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결혼 후 이혼까지 행복했던 순간보다 상처받고 힘든 날이 많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상처가 아물고 온전한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